박기락 교수입니다. 제가 3회에 걸쳐서 미 대선 선거 부정에 대한 루머와 지나친 집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많은 분들 공격을 받기도 했고 악플을 읽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된다고 주장했던 분들 현재 결과를 보면서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내 문제에서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입니다. 12월 14일 월요일이죠. 미국의 각주 선거인단이 바이든을 제46대 대통령으로 공식적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306표, 트럼프가 232표입니다. 2016년 트럼프가 승리했을 때와 동일한 결과입니다. 다만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국민 전체의 투표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무려 4.5%나 트럼프에 비해서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 남은 절차는 1월 6일 미 상원에서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일부 국민들께서는 그때 문제 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문제는 제기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하원 모두가 동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의 번복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텍사스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문제는 미 대법원에서 기각했고 그 이외에도 선거 부정 관련 트럼프 측의 소송이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은 여전히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Stop the Steal 이라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왜 국민들이 이렇게 선거 부정이 있다고 믿느냐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듀크 대학의 아론 C. 케이와 마크 J. 랜도라는 사람이 지난 12월 7일 날 기고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분석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세상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질서가 있으면 굉장히 편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이 선거 부정이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왜 승리했느냐에 대해서 복잡한 설명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선거 부정이라는 단일의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 세상에 질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르게 보도하는 모든 언론 뉴스는 가짜 뉴스로 인식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은 적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적이 있으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이나 나하고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한 불확실성보다는 적의 존재를 사람들은 선호한다는 겁니다. 극좌 세력, 기술 대기업, 딥스테이트 등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적이 강력하면서도 은밀해야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쉽습니다. 그래야 쉽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적을 공격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 앵자이어티가 많을수록 적을 상정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아마 현대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걱정이 많고 이러한 분들이 이러한 선거 부정을 많이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K와 론도 교수가 제시한 세 번째 이유는 입증하기 어려운 사회 현상일수록 루머가 기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입증이 되어버리면 루머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데 입증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거 부정 주장은 선거 부정이 입증되지 않을수록 계속 강화가 됩니다. 딥스테이트나 표 도둑과 같은 사항은 입증이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장하는데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믿을수록 심리적으로는 안정되고 따라서 계속적으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은 미국 국민들의 선거 부정 주장에 대한 심리학적인 분석인데요. 저는 우리 한국의 4.15 부정선거 주장하는 국민들의 심리적인 분석에도 이러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끊임없는 선거 부정 주장이 제기됐고
중국이 배후에 있다는 식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항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컴퓨터 부정은 더더욱 입증하기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조금 유쾌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각 가정에 다 존경하는 가장이시고 어른인데요. 이러한 심리학적 통계의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지성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제는 선거 부정 주장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저는 4.15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미 대선 부정선거 배후에는 일부 무책임한 유튜버들이 있다고 봅니다. 정통 언론에 대한 일반 대중의 불신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엔 아마 유튜버도 호기심에서 의혹을 제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진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자를 확보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겠죠. 또 자신의 유튜브를 계속 보면서 추종하는 일부 국민들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유튜버들은 정보원이 없기 때문에 뉴스의 생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논평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제공하고자 하니까 가짜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유튜브의 가짜뉴스는 앞에서 설명한 일반 국민들의 심리적 현상과 결합해서 지속되고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선거 부정 주장했던 유튜브 구독 단절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정치인이 그랬습니다. 한 번 속으면 실수지만 두 번 속는다는 것은 공범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들께서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모두 과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드, 그 전자파가 유해하다고 내가 믿었던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왔다는 그러한 주장을 믿었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획되었다는 것을 믿었던가?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믿었고 아직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미 대선 선거 부정을 내가 믿었던가 아니면 아직도 믿고 있는가? 각자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중에서 몇 개를 내가 믿었고 그것이 과연 맞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을 많이 믿었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제 시정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듀크 대학 교수들의 심리적 분석을 자신 있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면 이제는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 대선 등 나와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나친 관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을 미 대선은 선거 부정이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시면 다양한 언론, 다양한 자료를 일단 섭렵하셔야 됩니다. 한두 가지 유튜브를 믿고 확신을 가져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또 정통 언론이 불신받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팩트 자체를 완벽하게 왜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팩트는 정통 언론을 보면서 그 시각은 유튜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오캄의 면도날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손쉬운 설명, 그것이 맞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대적인 선거 부정을 하고도 전혀 증거를 남기지 않고 전혀 폭로되지 않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오캄의 면도날을 적용하면 그것은 틀린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른이 되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모두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진정한 지성인이 쓴 논문을 한번 숙독해보고 또 그들과 접촉함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정보의 객관화, 다양화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악마의 변호인을 활용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악마의 변호인은 천주교에서 성인으로 인정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를 심사할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상자의 부정적인 측면만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하도록 임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두운 면도 점검을 하게 되고 따라서
결정이 잘못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오인식, 확증편향, 집단사고 해결에 가장 실질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천되는 것이 이 악마의 변호인입니다. 여러분들의 부인, 자식, 친한 친구한테 여러분들의 악마의 변호인을 해달라고 한번 요청하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바에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도록 한번 부탁해 보십시오. 그것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오류에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동일한 사람들만 있는 집단은 가급적이면 회피하시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동조하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갖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옥함의 면도날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성장 과정에서 승복을 하지 못하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일에 원모 심려의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어느 것이 상식적인 접근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대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상식적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략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 상식적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내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 결과를 번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상식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정의감에서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상식적인 판단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을 악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우파의 대변자인지, 어느 설명이 상식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미 대선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서 제가 느낀 추가적인 사항을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에 대한 댓글에 대해서도 항상 그렇게 썼습니다만, 이제 점잖은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온라인이나 다수 집회 등의 익명성에 의존하면서 거친 말을 사용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거친 말을 사용하면 인격도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나와 다른 주장에 대해서 일단 화부터 내는 태도, 전 이거는 시정해야 됩니다. 현 상황에 대한 좌절감, 불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추스를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말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됩니다. 익명이라는 울타리에 숨어서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습관화될 경우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우파 인사들의 대부분의 동기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목표 달성 여부입니다. 동기가 좋아도 목표 달성에 기하지 못하면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답답하고 화가 났던 것은 한 가지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잘못 말을 해도 온갖 험악한 말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10개 중에서 9개가 같고 1개가 다른데 왜 그렇게 험악한 말로 비판을 하십니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려 했습니다만 또 다른 잘못, 실수,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건방지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파의 진정한 가치는 진실, 정의, 공정입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일부 유튜브들의 근검주장에 현혹돼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